민주시민 타임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공통의 기억과 감정을 나누며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때 예술은 그 기억과 감정을 되짚고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죠. 예술은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과 마주하게 하고 익숙한 감정을 다시 묻게 만드는 사유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시민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기억하고 사유하는 태도를 어떻게 끌어내는 걸까요? 예술은 그런 태도를 감정의 경험을 통해 일깨웁니다. 예술적 관점에서 본 민주시민이란 과거를 소비로만 다루지 않고 타인의 애도를 인정하고 충격적 현실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한번 의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우리가 외면한 기억과 마주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특히 공포 영화는 사회가 감추고 싶은 집단의 기억과 죄의식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알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1972년 베트남전 막바지 6개월 전 실종된 부대를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군 수색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작전 지역 알포인트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 전투로 폐허가 된 땅이었죠. 도착 직후부터 오래전에 전멸한 프랑스 부대의 무전을 수신하거나 함께 있던 동료가 사실은 실종된 부대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첫날 밤 맥주를 건넸던 미군들 역시 오래된 사망자였음이 밝혀지고 부비트랩과 오인 사격이 잇따르면서 소대원들이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결국 구조를 기다리던 마지막 밤, 아군끼리 서로를 죽이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헬기가 도착했을 때 남은 건 다친 생존자 한 명뿐, 시신 하나 없이 비어버린 현장만 확인합니다. 실종된 부대로부터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통신이 다시 기지에 울려 퍼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에서 기억과 현실이 뒤섞이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화의 핵심은 시간의 뒤엉킴입니다. 죽은 자의 흔적이 되살아나고 과거의 폭력이 현재로 스며들어서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오래전에 죽은 병사의 시신에서 막 흘린 듯한 붉은 피가 쏟아지고 죽은 미군이 건넨 맥주는 실제로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현실감을 갖습니다. 밤에 보았던 프랑스인 공동묘지가 다음날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떨어진 라이터만 남죠. 이건 과거의 기억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장면들이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네요. 알포인트는 억눌린 집단의 기억, 우리가 외면했던 폭력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어떤 피해자인가 또 어떤 가해자였는가 조용히 묻고 있는 작품이죠. 공포영화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억의 윤리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R포인트의 배경이 되는 R포인트, 또 로미오 포인트는 단순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중국의 침입, 프랑스의 식민지배, 일본의 점령, 그리고 한국군 파병까지 폭력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장소죠. 영화 초반에 경고문이 나오잖아요. 손에 피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한다. 그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한 문장 안에 이 영화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폭력을 덮은 채 세워진 땅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 위에 새로이 집을 짓고 그 역사가 반복되어 온 자리죠. 실제로 촬영지였던 보커 힐 스테이션은 영화 세트가 아니라 과거 프랑스군의 휴양지로 쓰였던 실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매체처럼 작동합니다. 사회학자 임지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피해자의식 민족주의라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식 민족주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해자의식 민족주의는 집단의 피해 기억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기억이 왜곡될 때 새로운 가해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R포인트는 바로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폭력을 기억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까지 함께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또 다른 폭력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R포인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상처와 폭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필요한 건 새로운 방법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마주볼 수 있는 짧은 여유,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멈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상처 앞에서 바로 쏟아지는 분노 대신에 먼저 그 아픔을 조용히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 멈춤 속에서 말의 속도는 느려지고 애도와 응징은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저는 그 멈춘 한 호흡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시민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공포영화는 그 멈춤의 순간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관객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몸으로 한번 겪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 이성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폭력과 역사의 복잡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감각을 단련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왜 기억하고 사유해야 할까요? 과거의 기억이 단순한 정보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태도와 판단으로 움직이는 힘이 될 때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유가 됩니다. 예술은 그 사유의 문을 열어주는 힘이죠. 판단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예술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듣게 만듭니다. 전쟁의 이미지와 말이 넘쳐나는 지금 민주시민의 역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고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시간. 민주시민 타임.